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중고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현재 매매되는 중고차의 실거래 가격과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하는 매입 가격의 갭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내 차를 팔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중고차를 한 12년 정도 했었지만 현재는 중고차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다고 하지만 내피셜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같이 한번 예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실거래 가격과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하는 가격의 갭이 점점 커질 수 있다. 이 갭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인데 중고차 딜러분들이 매입하는 가격이 한 1850 정도에 매입을 한다라고 친다면 앞으로 1800, 1750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가격은 비슷하지만 매입하는 가격대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 시장과 금리 인상 때문이에요. 최근에 뉴스나 신문만 보더라도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의 경색이라는 얘기,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와셨을 텐데요. 지금 중고차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도 지금 채권 이야기와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줄거리만 한번 읊어볼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한데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돈을 채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몇 월 며칠 날 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채권으로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대신에 이 빌려주는 사람에게 이자를 줘야겠죠. 일반 기업들의 채권이 팔리지 않는, 그렇게 되면서 높은 이자를 줘야지 빌려올 수 있고 그마저도 빌리기 힘들다. 이게 요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에서 구매할 때 할부를 실행하는 가장 큰 주체인 캐피탈들이 현재 일반 기업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중고차 할부를 해주는 이런 캐피탈들이 채권 시장의 이런 혼란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고요. 빌려줄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빌려오더라도 상당히 높은 이자를 줘야지 빌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조차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금은 말라가고 빌려줄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본인들도 리스크 관리 또한 해야 되다 보니까 신용이 가장 좋고 소득이 안정적인 A급 소비자가 아니면 할부를 승인해주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다면 중고차 할부 승인이 쉽게 날 일반적인 분들도 지금은 높아진 심사 허들 때문에 사지 못하는 환경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사 자격이 되는 분들도 캐피탈에 오늘 대출 한도가 소진되는 순간 다음날 줄을 또 서야지 할부 가능해지는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 차를 사는 분들도 현재는 상당히 힘든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의 정작 본론입니다.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소비자분들만의 이야기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가장 큰 딜레마는 중고차 딜러들이 이런 소비자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중고차 매매 단지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차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 번씩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나게 많은 차들을 가져오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웬만한 차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1,000만 원짜리 차량이 한 1,000대만 전시돼 있어도 한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할 거고요.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1,000대 정도 보유를 하려면 한 2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고차 딜러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현금 부자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중고차 딜러들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의 힘을 받아왔어요. 금융의 힘이라고 하면 이런 캐피탈이죠. 이 캐피탈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구매 자금 대출, 중고차 할부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중고차 딜러들에게도 중고차를 매입하기 위한 구매 자금 대출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과하게 얘기하자면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는 거의 90% 이상의 차량이 캐피탈의 지분이 다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이 내 차를 사기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중고차 딜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중고차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줄었어요. 한정적인 돈으로 차를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 정말 좋은 차가 아니면 딜러들이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게 중고차를 매입해 오더라도 이런 매입자금 대출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차를 빨리 팔지 못하면 이자의 폭탄을 맞게 되고요. 그러면 딜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차, 빨리 팔릴 차가 아니면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사고가 있거나 주행거리가 조금이라도 많거나 어떤 흠이 있다면 매입을 꺼려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내 차가 정말 차량 상태도 상당히 좋다 하더라도 차가 입고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광택, 판금, 도색 이런 기본적인 수리 비용들이 상당히 인상을 했습니다. 자재비 인상부터 해서 정비업체들도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가가 상승을 하고요. 결정적인 원인은 자동차 부분에서도 실명제라는 부분인데요. 이 실명제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차를 등록할 때 취득세가 많이 올라갔고요. 차량 판매 금액이 이렇게 상승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정비 원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요. 중고차 딜러들의 매입 자금의 이자가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지금 중고차 매장에 서 있는 차들이 판매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앞으로 차를 매입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결국은 소비자들은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차를 팔 때도 과거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최종 피해는 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딜러들도 이런 캐피탈에서 매입자금 대출이라는 게 전혀 없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독점하던 시기였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 자금 있는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을 독점하던 가진 자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일반 딜러들이 눈앞에 좋은 차가 나와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돈 있는 누군가에게만 이득이 모여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두 사람의 얘기를 세상에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중고차 딜러, 두 번째가 인테리어 사장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중고차 딜러분들, 이런 일반적인 딜러분들이 낙오가 된다면 그조차도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은 아닐 겁니다.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죠. 첫 번째는 새롭게 앞으로 뛰어들 대기업 집단, 그리고 K카, N카 직영 같은 규모가 있는 집단, 그리고 딜러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있는 일부의 딜러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중고차를 일반 소비자들이 판매를 할 때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정보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전에는 자금력이 있던 일부의 딜러들만 뛰어들 수 있는 리그였다면 최근까지는 캐피탈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딜러들이 매입에 뛰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으로 인해서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소비자들이 높은 금액에 판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헤이딜러라는 이런 앱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과연 헤이딜러가 소비자들이 내 차를 팔기에 정말 도움되는 앱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와 딜러만 연결돼 있던 시장인데요. 지금은 소비자와 딜러 사이에 헤이딜러가 끼어져 있는, 한정되어 있는 밥상에 밥숟가락이 하나 더 놓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헤이딜러가 한 숟가락을 퍼먹는 순간 딜러들의 밥만 줄어들까요? 딜러들만 손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헤이딜러에서 매매가 성사가 된다면 딜러들에게 헤이딜러는 자선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아 챙깁니다. 그러면 헤이딜러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딜러들은 어느 순간부터 헤이딜러에 내야 될 수수료만큼 고객에게 적게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거든지 편안함에는 대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 차를 팔기 위해서 어떤 발품을 팔지 않고 이런 편안함의 대가를 헤이딜러에게 챙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채권 시장의 문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채권에도 관심이 없고 대출도 지금 뭐 특별하게 이자 내는 거에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돌고 돌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자에게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렇게 이 시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반 딜러들이 낙오하게 되고 그러면 가진 자들이 더 가지게 되는 시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당장은 혼탁해진 중고차 시장 때문에 대기업을 응원할 수도 있고 헤이딜러를 응원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에너지가 가진 자들과 특정 규모로 몰린다면 일반 딜러들의 힘을 쓰던 시장보다 더 악조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쪽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번엔 잘 살아남으셔서 다음에 우리 기회를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한번 중고차 얘기를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나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채널 커뮤니티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